저희 세무사 전문 이그잼 경험안의 새로운 명품 자 유예 인센티브 이 과정을 저희 원재원 선생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원래 욕 잘 안 하는데 욕도 많이 하시고. 네, 저도 해도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세무사 시험을 보면 어제 원래 좀 더워서 벗고 싶은데 아까 오다가 차에서 담배 피다 담배 이렇게 묻어가지고 좀 많이 더워요. 2차 시험을 보면 아이고 새 칠판이네. 줄 간격이 없네요. 칠판이. 2차 시험 보는데 예, 시험이 400점 만점이죠. 그렇죠? 400점 만점인데 이 세법만 300점이죠. 300점.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계 보는 거죠. 예, 재무회계 다 써줘야죠. 60점이고 원가에게 40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 없죠.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뭐 20년 이상 되신 분은 세법 중에서 세무회계만 보면 되죠. 세무회계 100점만 보면 되고 요거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분들은 원가에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원가회계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세금 관련된 일을 30년을 했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재무회계는 뭐 자기들 주장으로는 좀 한대요. 주장일 뿐이죠. 잘 못해요. 세무회계는 그래도 곧잘해요. 그분들은 세법만 이제 오래 봤으니까.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게 잘 풀지는 못해요. 그래도 세법 파악은 없는 거죠. 천만다행이죠. 세법 파악은. 근데 실제 이제 1차 면제되고 2차 다 면제되는 분이 있고 세법 파악은 면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세법 파악 보면 제일 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그거는 확실히 잘 봐요. 왜냐면 많이 봤어요. 진짜로. 글로 써보고 그렇죠?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쟁점이 뭔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돈으로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뭐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좀.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300점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공부는 대부분 여기 해야 돼.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합격하는 법 아까 조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세법 잘 몰라도 1차 시험 합격해요. 진짜예요. 이렇게 40점 넘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타법 해가지고 여러분들 표현으로 뭐 잡법이라고 하죠. 씨발 그게 어떻게 그렇죠. 나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개 중에 10개 맞추면 돼요. 거기 10개 맞추고 나머지 그냥 찍어서 대충 맞추면 진짜 42점 뭐 이렇게 맞아요. 45점. 그래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할 때가 힘들어요. 이거 못 하거든요. 그때 가서 이거 못 해요. 그때. 객관식을 되게 잘했으면 이거 많이 쫓아와요. 빨리 쫓아와요. 근데 객관식 세법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산은 안 하죠. 그건 우리 길이 아니죠. 그건 안 하고 말만 이렇게 좀 해보잖아요. 어떻게 붙어보는 거죠. 객관식 계산을 그래서 원래 잘해야 돼요. 객관식을 세법 잘하면 유리한 게 세무회계 할 때 되게 유리해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세법 학도 원래 이제 그냥 뭐 야부리 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용의 쟁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좀 공부 좀 하면 좋은데 2차 시험에서 이제 1차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더더욱. 그리고 너무 먼 산으로 보이고 큰 산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미리 할 필요도 있고 또 유예할 때는 진짜 이것만 공부하는 건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특히 세법학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하고 그래요. 세법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인센티브에선 요거 뭐 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실제 진행을 할 거예요. 평일날
세무사 시험 세무사 2차반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주 주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세무회계도 하고 세법학도 하고 그리고 재무회계도 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 세법학 쭉 하고 이런 과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한 과목만 계속 하기엔 좀 지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배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주중 수업을 오전에 와서 시험 보시면 돼요. 유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성적을 공시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실 지정자석 이거는 전 잘 몰라요 솔직히 한대요. 객관시와 똑같겠죠 뭐. 그 다음에 세법학 시간을 많이 투여할 거예요. 다른 모든 과목에 비해서 제일 많이 시간을 투여할 거예요. 그래도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고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다 이거죠. 문제는 한 문제씩 나오죠. 뭐 법인세법 한 문제 나오고 그렇죠? 소득세법 한 문제 나오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할 거고 뭐예요 이게? 자, 세법학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세법학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 가르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세법만 한 16년 했어요. 일하면서 예전에 회계법인에서도 세무팀에 안진의 세무팀에 다녔고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많이 있었고 또 현장에 있는 게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랑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다르지 않고 특히 세법학 이런 거는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최근 판례 되게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한 5개 정도 써봤어요. 좀 구루하죠. 맞네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알지 못하고 쓰는 건 무의미하고 알고 있으나 쓰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써야 되는데 글로 써야 되는데 위에 줄은 동차 공부할 때 요약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의 체계가 없어요. 그러면 단어만 조합해서는 글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지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 출제를 하면 한 명이 출제를 하는데 답은 5명이 채점해요. 한 문제를 여러분들 한 명이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학만 그래요. 세무에게는 안 그러고 5명이 채점해서 1등하고 꼴찌 빼고 3명 있죠. 3명. 3명 평균 점수 내는 거예요. 꼼꼼하게 채점해요. 실제. 세법학만 엄청 사람들 많이 투표해서 채점하는 거예요. 세무에게 출제하신 분이 세법학도 채점하고 그래요. 실제 보면. 채점하는데 되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누구를 뭐 운이 없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어떤 아저씨가 뭐 그날 되게 힘들어서 뭐 와이프하고 싸우고 결혼하는 거 안 좋아요. 뭐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와이프 싸우고 뭐 화가 나서 뭐 그날 채점 대충 할 수도 있죠. 사람이라면. 하지만 한 명이 그러겠지 뭐 2명 그러겠어요. 꼴찌는 빼는 거라니까. 맨 위에 되게 기분 좋아서 채점 잘해줬어요. 빼는 거예요. 2, 3, 4 평균 점수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차 공부할 때 막 요약서로만 공부하시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의미한 행위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알아요. 조금 알지만 내용도 많이 알았어요.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쓰지 못한다라는 건 문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목차 같은 거 있잖아요. 목차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목차 그런 거는 뭐 특별한 정답은 없어요. 목차를 쓰는 게 좋긴 해요. 분명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상한 목차를 쓰는 거죠. 개요. 누가 뭘 개요하래. 무슨 사실의 쟁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데 눈에 보이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정답은 없어요. 세법학의 정답은 없어요. 모범 답안만 있어요. 좋은 답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싸움 같은 거 있는 거잖아요. 소송 같은 게. 그럼 얘 주장도 있고 얘 주장도 있어요. 그중에 누구 팔 들어주고 누구 손 들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되게 싸움이 있으면 이쪽 손을 많이 들어주면 이쪽에 경향이 있는 거지. 근데 이쪽 주장도 들을 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어느 방향성은 있겠지만 모범 답안은 있어요. 좋은 답은 있어요. 좋은 답은 어떻게 쓰나요? 많이 봐야 써요. 많이 봐요. 기본적으로.
좋은 답을 많이 본다는 건 기본서를 많이 보면 그래도 그 답에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표현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그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을 쓴 답안지를 많이 봐야 돼요. 답안지를. 여러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합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합격해도 뭐 돈 버는 거는 각자 천차만별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기장에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세무법인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국세청도 가고 다양하게 가죠. 평생 해먹을 직업이라는 거죠. 세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문가가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뭐예요? 전문가. 쿡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쿡 찌르면 뭐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쿡 찔렀는데 뭐 이렇게 도망가는 전문가가 아니죠. 세법 물어봤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알아야죠.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지. 내가 당장에 합격한다. 뭐 합격하면 다 좋죠. 하지만 뭐에 닥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전문가 되기 힘든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혼자 막 생각하는데 뭐 자료가 있어야죠. 뭐 알아야지 쓰죠. 두 개는 병행되는 거예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듣고 많이 써보는 거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뭐 동치할 때는 마음이 급해서 요약서에 의존할 수 있지만 저도 유의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세법학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법은 사례예요. 사례. 세법학은 사례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법전에 있는 문구만 읽어서 여러분이 이 법전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소송 같은 거 하면 제가 이제 일하다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연역 이런 거 많이 봐요. 옛날부터 왜 이렇게 왔는지. 그러면 본 적은 없겠지만 법이 바뀌면 국회에서 속기록 다 있어요. 속기록. 그래서 왜 이 법이 바뀌는지 국회의원들끼리 싸워요. 여러분들 생각에 국회의원이 막 다 노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하고 많이 바빠요. 속기록 보면 진짜 이 세법을 얼마나 똑똑한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물론 가끔 욕도 나와요.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이러기도 해요. 하지만 읽어보면 정말 디테일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바꿨는지가 다 나오고요. 입법 연역이 다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보면 이제 행정해석, 예규, 통치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관이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막 예를 뭐 국세기본법 하면 막 외워요. 뭐 앞글자 따서 뭐 앞글자 저는 앞글자 잘 몰라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지? 납세 의무 성립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지세 뭐 오늘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했는데 뭐 인지세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단어만 외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관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인지세 내가 잘못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세 심판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이에요. 그게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니까 행정권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건 민사소송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세금 돌려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잘못해서 조세 심판원 이런 데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왔어 그러죠. 각하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건 문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 문제를 가지고 답안 양식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2줄, 3줄이었어요. 문제가 그랬다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높은 사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좀 많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배경 지식도 하나도 없이 몇 개 키워드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죠. 앞에 사례 막 주고선 물음이 있는데 그 물음에 뭐 내가 많이 들어본 거 있어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쓰고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물어본 걸 써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물어본 건 안 쓰고 자기가 아는 거 쓰고 온다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목차 물음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게 목차예요. 잘 보이게. 근데 무슨 개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방식이죠. 뭐에 대해서 논하라. 개요 필요하죠. 본론, 서론, 결론 필요하죠.
지금은 그게 아니야. 단순하게 물어본 거야.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니? 이걸 물어본 거고 그 물음에 맞춰서 쓰면 그게 목차고요. 그에 대한 키워드가 나름 있겠죠.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좀 답답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막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막 써서 외우고 앞글자 이럽니다. 그건 제가 단언컨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무런 가득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올해도 이제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종청구 뭐 나왔는데 학생들 요건 뭐 다 외워서 앞글자 썼는데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건. 후발적 경종청구와 통상의 경종청구가 뭐가 다른지부터 써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통상의 경종청구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뭐 신고한 사람 할 수 있고 뭐 이거 신고 안 한 사람 못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고 시에 하자가 있으면 그건 통상적 경종청구고 신고 시에 하자가 없었으면 후발적 경종청구에 단순해요. 되게. 근데 법조에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런 걸 좀 달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굉장히 높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일 잘 벌어요. 큰 사건 다 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점에 많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돈도 잘 벌고 그런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요런 얘기였어 사실. 갑자기 이렇게 진중해요. 파이팅 하시고. 야심작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제가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무사 전문학원으로서 이그잼 경영만의 야심작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를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피곤하잖아. 이것도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를 안 듣는 것 중에 나랑은 맞지 않아. 왜? 학원들이 기본반이면 기본반, 객관식이면 객관식, 심화반이면 심화반. 그 다음에 뭐요? 동차 강의면 동차 강의. 딱 자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변해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교차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학원만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 인센티브는 2월 초에 끝나고요. 유예 1순환도 2월 초에 딱 정확히 같은 날 끝내게 저희가 시간표를 만들었고요. 최종 정리 스파르타랑 유예 2순환도 정확히 딱 같은 날 끝납니다. 그래서 동차반이랑 유예 인센티브 3순환이랑 같은 날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죠. 저희가 이렇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로 저희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유예 같은 경우에도 단가로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호 교차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어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보면 사례 1. 기본 강의만 공부한 1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초시생. 완전 생초보다 나는 1차 합격만이 목표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시간표를 구성하면 되냐면 오전에 일단 객관식반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 초까지 스터디 및 복습을 하고 저녁에 나 영어 안 됐어. 영어를 들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2월 달에 이제 스파르타가 시작되면 평일날 오전에 스파르타 퀴즈를 보고 오후에 요약 강의 듣고요. 저녁 때 미니 GS 보고 주중을 마무리한 다음에 주말에 상큼하게 GS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 간평 들으시면 돼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이게 저희 가장 기본적인 코스고요. 두 번째로 동차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초시생. 나는 사실 재무회계 좀 잘해요. 나는 세무회계 잘해요. 처음이지만 좀 잘해요. 근데 내가 가을 종합반이나 여름 종합반을 들어서 심화반을 못 들은 게 좀 찜찜해. 1차는 붙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오전에 객관식 인텐시브, 객관식반을 들으셔야 되나. 여러분, 그 혹시나 아직 1차는 안 붙었지만 나는 2차까지 동차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분도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1차 붙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실력만 2차생이면 뭐합니까?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인텐시브만 듣고요. 오후에 유예 1순환으로 세무회계 세법학 저희가 수강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유예 1순환은요. 한 주에 주 2회 이상 수업을 넣지 않았어요. 무조건요. 그래서 나는 세무회계만큼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심화반을 한 번도 안 들었거든. 동차 때 심화반 안 들으면 망한대.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세무회계 들을 수 있게, 혹은 세법학을 내가 좀 먼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세법학 들을 수 있게 요렇게 저희가 교차 수강을 마련해 놨습니다.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초시생인데 1차 유예반을 말씀드렸죠. 1단계는요 전체 70% 기본부터 다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아쉽게 내 다음 주에 발표가 나서 혹시 동차 합격을 못 하신 분은 유예생이 되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1차를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어요. 진짜로. 아 이제 뭐 이런 소리 안 나오는데 6개월 만에 붙었어요. 하지만 2차를 제가 내리 4번, 3번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2차를 4번 만에 붙었죠.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예생이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유예생의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처럼 4번 시험 안 보셨으면 모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유예생의 마음은 어려운 문제를 내가 건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한 유예생의 덕목입니다. 대부분 제 주변에 보면 저도 그랬어요. 나 1차 6개월 만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었겠어요. 말 그대로 세법 말 문제만 딱딱하고 길을 맞춰서 모르면 3번 해서 1차 붙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는 건 기본 강의 들은 애들보다 몰라. 근데 유예생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연습서 문제 어려운 것만 푼다고요.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 겨우겨우 외워서 그건 풀지. 하지만 시험에 뭐가 나와요? 별 1개짜리 기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틀려. 이해도 못해. 그런 유예생들이 정말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예생이 된다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옆에 후배를 설명해 준 생각을 하지 말고 옆에 후배가 푸는 문제를 나이스하게 더 빠르게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유예생이에요. 아시겠죠? 저희 그런 거에 초점을 둘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유예 1수단. 이 회계세무사 학원에서 심화반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유예 1수단이에요. 진짜일까? 유예 1수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동차반 수업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유예 1수단이에요. 2수단, 3수단 필요 없진 않지만 1수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여러분 제가 시험 4번 2차 떨어진 여정을 얘기해보면요. 일단 발표가 나. 다음 주에 발표 나잖아. 뭐예요 제일 먼저? 일단 첫날은 우울해요. 아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우울하다고요. 두 번째 날 뭐예요? 두 번째 날부터 합격한 친구들이랑 술 먹어요. 왜? 술 먹는다고요. 한 또 술 먹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 그럼 이미 유예 1수단을 시작했는데 아이 뭐 다 아는 내용 같구만. 아이 됐어 하면서 안 듣는다고요. 그러다 이제 날 차가워져.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뭐예요? 1차생 때는 안 그랬지만 유예생이 되면 주변에서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팅 같은 거 해준다고요. 뭐해? 해야지 그럼 하면 또 소개팅해. 그럼 뭐가 와? 크리스마스. 사랑이 불타올라. 1월 계속 불타오르죠. 100일 돼 2월 달에. 그리고 나면 이제 1차 시험 봐요. 그럼 유예생인데 동차생이랑 실력이 똑같아. 근데 또 주변의 친구들은 유예 3수단 듣는다고요. 그럼 나도 그거 들어. 푸나? 하나도 못 풀어요. 그럼 또 선생님 저 1차를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예 1단계에서 솔직하게 1수단에서 솔직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내가 잘 몰랐던 게 어딘지 정확히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유예를 할 수 있는 거지 남들 모르는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합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예 1수단은요 이렇게 쉽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녁 때는 뭐 GTF 강의를 들으실 분은 드시고요. 자 2월 달부터는 다시 스파르타 평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2차 준비생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와 이번에 느낌이 와 이러면서 다시 1차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같이 유예생 친구들이랑 밥 먹고 공부하고 있다가 혼자 몰래 행정수법 보다가 친구가 뭐해 아니야 이러고 많다고요. 많아. 당당하게 봅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유예 1단계까지는 오전에 유예 1수단 퀴즈 보시고 유예 1수단 수업 들으시고 저녁에 복습하시고요. 스터디 하시고 2월 달에 스파르타반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혹은 아니 나는 그냥 유예 2수단은 듣고 싶어요. 이때도. 그럼 주말에 스파르타 GS 정도만. 주말 GS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차 준비생이지만 1차 보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GS 주말 GS도 진도별로 강평 다 하거든요. 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사례. 네 번째죠.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1차 재시생. 가장 눈물 나는 케이스죠. 작년에 떨어졌어 1차를. 실력은 되는데 1차 떨어졌다고요. 그런 분들 대부분 또 특징이 뭡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특징이 뭐예요? 1차는 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동차 수업까지 들어서 실력이 올라온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듣기 좀 꺼려져. 근데 막상 시험 보면 행정수습법이나 재정학에서 목표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붙거나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그분들은요. 객관식 인텐시브반으로 뭐 기타법이랑 재정학은 단가로 수강하시고요. 오후에는 유예 1수단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재무회계 하니까요. 재무회계하고. 그렇죠? 요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저희 2월 초까지는 작년에 1차를 한번 보시고 실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재정학이나 선택법만 객관식 들으시고요. 유해 1순환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스파르타 평일날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 GS만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4가지 사례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단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시간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 주중에는 여기서 수업 듣고 주말에는 저기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동업자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설명의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가격이랑 이런 것들만 얘기할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혹시 나는 좀 상담을 받고 싶거나 뭐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카페에 있을 거니까 혹은 강사실에 있을 거니까 기타 없이 문 여시고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